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제로페이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프라 구축 등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정작 혜택을 봐야 할 소상공인들이 제로페이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깡통 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양천구가 구청 1층에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에 사는 중증 장애인 가구에 대한 침수 피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거 상향을 원할 경우 임대주택 이주를 돕고 창문처럼 열고 닫을 수 있는 방범창 등 침수 예방 시설을 지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제로페이. 소비자가 QR코드를 이용해 직접 결제 금액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하는데요. 네, 하지만 카드에 비해서 이용 방식이 불편해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매장마다 제로페이 사용처임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손님은 흔치 않습니다. 간혹 쓰지 많이는 쓰는 편 아니에요. 손 카드를 많이 이용해. 그러니까 이 소액인데도 그렇게 카드를 많이 쓰는데. 많이 이용하세요 그러면? 그냥 노인들이라 안 할게 그냥 현찰 줘보고 그러지. 그러고 안 하면 그냥 카드 그냥 줘보면 찍 하니까는 카드가 있으니까 카드로 많이 해보고. 이것은 하려면 힘들잖아. 이거 해갖고 못하고. 지난달 기준 제로페이 누적 가맹 점수는 152만여 곳. 이 중 63%는 제로페이 누적 결제액이 0원입니다. 누적 결제액이 10만 원 이하인 매장까지 포함하면 가맹점 10곳 중 7곳에서는 사실상 제로페이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1호 공약이었던 제로페이는 지난 2019년 정부 주도하에 전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QR코드를 통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매장으로 직접 돈을 이체하는 방식. 직불 결제를 통해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인다는 게 도입 취지인데 연매출 8억 원 이하 매장의 경우 결제 수수료는 0%입니다. 하지만 QR코드를 촬영해 이체 금액을 입력하는 등 결제 과정이 번거롭다 보니 실제 이용 빈도는 높지 않습니다. 특히 상품권을 통한 결제가 전체 제로페이 누적 결제액의 8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절반 가까이는 서울사랑 상품권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올해 초 서울사랑 상품권의 판매 대행사가 제로페이에서 서울페이 플러스로 변경되면서 서울에서도 제로페이 사용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제로페이 인프라 구축과 홍보 등에 사용된 정부와 서울시 예산만 약 581억 원이지만 정작 혜택을 봐야 할 소상공인들은 제로페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양천을 민선 8기 양천구의 미래 비전으로 정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19개의 핵심 과제, 100개의 세부 사업을 선정 확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명품 주거단지 조성, 국회대로 양천 랜드마크와 목동운동장 일대 복합 스포츠공원 조성, 교육도시 양천의 명성 회복 등입니다. 서울시가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69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에 사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이달부터 가구별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8월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 이후 서울시가 내놓은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인데요. 현장 조사 결과 주거 상향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69가구로 파악됐으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가 시작됩니다. 민간 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반지하 거주 장애인 가구는 월 20만 원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지원받습니다. 시는 또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에 침수 시 창문처럼 열고 탈출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차수판, 비상 탈출 사다리 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양천구청 1층에는 불법 중개 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데요. 네, 센터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양천구청 부동산 정보팀의 이건수 팀장을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먼저 우리 지역의 깡통 전세 사기 피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고, 정부와 서울시에서도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 관련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발표한 우리구 전세가율 통계를 보면 국토부에서는 최근 1년간 77.1%, 최근 3개월간은 81.2%이고 서울시에서는 금년도 2분기 신규 계약 전세가율이 92.8%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통계가 이렇게 10%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국토부의 경우 보증사고 비율과 경매 낙찰가율, 또 최근 1년간 실제 거래된 곳을 대상으로 집계한 반면에 서울시에서는 신규 계약한 것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아직까지 깡통 전세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는데 신축 빌라에 대한 전세 기한이 만료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은 전세 사기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 중개 행위 신고센터에서 주민들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도 알려주시죠. 우리 구에서는 불법 중개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및 위법 부당한 중개 행위를 항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계약 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피해 예방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전문가 상담도 실시하고 있는데, 상담 과정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구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신고로 불법 중개 행위가 적발되면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지만 중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 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하기 위해서 유의할 점들 짚어주실까요?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가 담긴 홍보물을 제작해서 부동산 중개업소와 구민들에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 체크리스트에는 계약 전, 계약 체결 시, 그리고 계약 체결 후 각 단계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전에는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서 불법, 무허가, 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적정한지와 등기부를 열람하여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임대인 세금 전환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시에는 임대인과 계약자가 같은 사람인지와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동주민센터에 주택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신고를 하고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서 그동안 권리 변동 사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위반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기관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구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는 가정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유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중개 행위를 근절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천구청 부동산 정보팀 이건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부산시의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돕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6일 오세훈 시장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와 채널을 통해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 국내외에서 공동 협력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부산에서 2030 세계 박람회가 열릴 경우 60조 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30 세계 박람회는 내년 상반기 세계 박람회 기구의 실사를 거쳐 12월 총회에서 개최지가 확정됩니다. 서울의 법인 택시기사 가운데 65%는 현행 월급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법인 택시업체 종사자 2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월급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를 보면 법인 택시기사 7,400여 명 가운데 65%에 달하는 4,700여 명은 월급제에 반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월급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초과금 노사 분배, 높은 기준금 등을 꼽았는데요. 서울 지역 법인 택시 종사자는 코로나19 이후 1만 명 넘게 줄었고 법인 택시 가동률도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월급제 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네, 고맙습니다.